제 사연을 보내드릴까 고민을 거의 3개월은 한 것 같네요. 믿을 수 없고 경악스러운 큰 사건이고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 글을 적어두고 한참을 망설였는데 익명이 보장된다는 말에 묵혀두었던 글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2년 동안 하고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꽤 잘 살아서 서울 강남에 신혼집을 얻어서 살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평범했던 저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으시다며 남편과의 결혼을 단번에 허락해 주셨답니다. 시댁은 시골이었고 크게 농업을 하고 계셔서 자주 뵙지 않아도 돼서 솔직히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형이 있었는데 형제가 우애가 좋아서 자주 만남을 가졌답니다. 덩달아 저까지 따라 나가서 아주머님과 손윗동서를 자주 보게 되어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두 분 다 성격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해서 연락이 오면 꺼려지지 않고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와 저는 둘이서만 만나 쇼핑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구처럼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동서, 내가 결혼 선물로 뭐 하나 해줄까? 아니에요, 형님. 결혼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동서가 꼭 내 동생 같아서 그래. 너무 예쁘고 착해서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정말 괜찮은데? 그럼 염치불구하고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 식기세척기를 갖고 싶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설거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방님이 안 도와줘? 하긴 사업하기 바쁜 사람이 집에서 설거지할 시간이 있겠어? 그럼 내가 식기세척기 제일 최신 거를 하나 사줄게. 감사해요, 형님. 저처럼 손윗동서한테 결혼 선물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꾸 손윗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편하게 언니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동서가 진짜 동서처럼 느껴져서 좋다고. 저도 형님이 언니 같아요. 어쨌든 선물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렇게 동서와 더 친해지게 되어 거의 매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남편 흉도 보면서 소울메이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기쁜 소식이 있다며 저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동서, 나 임신이래. 벌써 4주나 됐다더라. 정말요? 형님 진짜 축하해요. 너무 잘 됐다. 그치? 결혼한 지 5년 만에 임신을 했으니 진짜 기쁘다. 이제 시부모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겠어. 시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실 분들이 아닌 것 같던데. 동서는 아직 신혼이라서 잘 모르잖아. 조금 지나면 동서한테도 애가지란 소리를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맏며느리라서 장소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다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임신 축하드려요. 아직 성별은 모르는 거죠? 다다음 주 정도에 초음파 검사라면 알 수 있을 거래. 그런데 내 느낌상 아들인 것 같아? 난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은 고기만 엄청 먹었잖아. 맞아요, 형님.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전화 삼겹살을 7인분이나 드셨잖아요. 빨리 조카 보고 싶네요. 형님 얼굴을 닮았으면 엄청 잘생긴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저희는 실컷 수다를 떨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몇 주 뒤 동서의 예상대로 아들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시골에서 불이 나게 달려와서 동서에게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며 호텔로 온 식구를 불렀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먹고 케이크에 촉과시켜서 임신 파티를 아주 신나게 했네요. 시부모님은 드디어 장손을 보게 되었다며 매우 흡족하고 행복한 얼굴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밤 11시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러 도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술집이 즐비한 골목이었는데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다가
투명한 유리 너머에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프집 안에서 맥주를 들이켜고 있는 동서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죠. 임산부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좋아했던 동서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진 않긴 했지만 동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 거리를 두고 싶더라고요. 동서가 매일같이 다정하고 살가운 문자를 보내며 자꾸 만나서 놀자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주말에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답니다. 형님,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집이 엉망이라 청소 중이었어요. 아, 그랬어? 그럼 내가 청소를 도와주면 되겠네. 됐어요. 제가 임산부한테 일을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집안에 먼지 많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동서,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요즘 계속 연락해도 안 받더라. 문자도 다 씹던데? 그건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이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동서 얼굴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말이야. 저는 속으로 화가 나긴 했지만 일부러 온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집 안으로 들였고 대충 집 청소를 마무리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서,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단단히 삐친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말을 해줘야 내가 사과를 하든지 하지. 얼른 말해봐. 형님이 저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뱃속의 아이한테 잘못을 했죠. 애기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아듣게 좀 말해봐. 저 몇 주 전에 형님이 호프집에서 술 마시는 걸 우연히 봤어요. 임산부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형님 연락을 피했어요. 내가 술을 마셨다고? 아, 그때 무알콜 맥주를 마신다는가 보네. 무알콜이요? 요즘 무알콜 맥주 많이들 마시잖아. 임산부가 마셔도 지장이 없다고 했어. 진짜 무알콜 맥주를 마신 거예요? 생맥주를 마신 게 아니라? 동서, 내가 미쳤다고 진짜 술을 마시겠어. 나 5년 만에 임신한 거야. 이렇게 귀한 자식을 잃을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그제야 저는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긴 한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오해한 거였어요. 형님 죄송해요. 난 무알콜이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 무조건 생맥주일 거라고 지리짐작을 했던 거예요.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무슨. 우리 사이에 고작 이런 일로 사과를 해야 해?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으면 동서가 미리 말해주지 않고 혼자 꿍하고 있던 거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서 오해 풀도록 하자. 알겠지? 네, 형님. 알겠어요. 그렇게 동서와 오해를 풀고 기분 전환을 하러 아기용품점에 가서 아이 쇼핑을 했습니다. 제가 선물로 옷이랑 신발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나중에 조카가 태어나면 그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지갑을 도로 넣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회사 일이 바쁘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동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공휴일에 시간과 체력이 남아서 동서를 만나러 나갔답니다.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동서의 배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형님, 임신한 지 4개월이 넘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배가 아직 홀쭉하네요. 임신한 티가 하나도 안 나고 꼭 처녀 같아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말을 한 건데 동서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는지 처음으로 눈을 흘기며 저를 쏘아보더군요. 동서, 무슨 말이 그렇게 임신할 티가 안 나다니. 그럼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 한다는 거야? 형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호프집에서 내가 술 마셨다고 의심한 것도 불쾌했어. 동서는 날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동서를 진짜 친동생이라고 여겼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불쾌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아? 나 기분 상해서 더는 동서 앞에 앉아있지 못하겠다. 나 이만 갈게.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입이 방정이었어요. 제발 화푸세요, 형님. 하지만 동서는 제 손을 뿌리치고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만나러 가도 외면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기도 하고 생각 없이 말했던 지난날에 반성하기도 하면서 동서와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동서가 임신 9개월차가 되었을 때 연락이 왔어요. 동서는 자기가 임신 중이라 성격이 예민하게 변해버려서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게 되었다며 저에게 사과를 해줬습니다. 이에 저는 괜찮으니 언제라도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말을 전했네요. 전화로 오해를 풀고 며칠 뒤 아주버님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어 집이 빈다며 같이 놀자고 연락이 와서 혼자 동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서의 배는 만삭이었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답니다. 형님, 벌써 출산일이 다가왔네요. 다음 달이면 아들이 출산하는 거죠?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동서.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그리고 나한테 쌓였던 감정은 풀어주라. 내가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제 입이 방정이어서 형님 기분 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번 계기로 많이 고쳤어요. 어쨌든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 이유 없이 혼자 밤을 새우려니 조금 무섭더라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연락한 거야. 이야, 다른 누구도 아닌 저를 먼저 찾아주시다니 너무 기쁜걸요? 그럼 우리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그래서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배달시켜 먹었고 화투도 치고 젠가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식까지 시켜 먹고 배를 든든히 채웠더니 어느새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어요. 형님, 안 피곤하세요? 이제 그만 쉬셔야죠. 졸리다.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까? 동서, 나랑 같이 침대에서 잘래? 에이, 제가 자다가 형님 배를 발로 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거실 바닥에서 자도 되니까 편하게 주무세요. 동서는 계속 같이 자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하고 이부자리를 거실에 깔고 누웠습니다. 동서, 맨바닥에서 자도 괜찮겠어? 그럼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발 뻗고 편하게 주무세요. 알겠어, 동서.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아침에 보자. 잠시 후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저와 동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귓가에 모기 울음소리가 하도 많이 들려서 한번 잠이 깨고 나서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주방에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동서가 자고 있는 안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임산부가 그런 소리를 내서 큰일이라도 생겼을까봐 안방문을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답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계속 들려 안방에 전등을 켰고 동서를 봤더니 다행히도 잠꼬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도의 숨을 쉬고 다시 불을 끄고 나가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돌아봤더니 동서의 만삭이었던 배가 홀쭉해 있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데다 너무 놀란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침대 밑에 시선이 갔습니다. 어떤 물체가 보였는데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이윽고 침대 밑에 손을 뻗어 물체를 꺼내봤더니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동서가 저를 보며 화들짝 놀랐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이게 뭐예요? 이 실리콘배가 뭐냐고요? 설마 가짜 배로 임신 사기를 친 거예요? 일이네. 형님,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달라고요. 왜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시부모님도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러자 동서는 체념했는지
벽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라. 형님, 이건 아니죠.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라고요. 도대체 임산부 행세를 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출산하면 어떤 아기를 데리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시면 저는 남편과 아주버님께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내 남편을 알고 있어. 아주버님도 알고 있다고요? 그럼 부부가 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요? 동서는 잠시 주춤거리더니 이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와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마음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지. 결혼생활 5년 동안 시부모님께 자식을 낳으려는 강요와 욕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 결혼 2년 차까지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심하게 부담만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욕설과 협박을 받아왔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당신의 아들과 이혼해야 한다고 말이야. 네? 시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가 아는 시부모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닌데요. 동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거야. 그리고 나는 맏며느리니까 꼭 장손을 낳아야 해서 심한 핍박을 받아왔어. 매일 수시로 전화해서 욕을 하시고 나를 만나는 날이면 임신 못하는 불량품이라고 굴욕을 주셨지.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욕을 먹기 싫어서 임신 사기를 치셨다는 거예요? 저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괴로우면 이혼을 하시면 되잖아요. 나도 처음엔 동서라 생각이 같았어. 그런데 나랑 그이는 오랜 시간 사랑을 하고 서로가 없으면 못 살 만큼 애절해. 내 인생에 남편 없는 삶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작년부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셨어. 임신 못하는 마누라를 빨리 갈아치우라고 말이야. 그이는 나한테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그동안 지원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드리고 둘이서 살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남편이 나 때문에 천륜을 끊는 걸 원치 않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했어. 인공수정과 시험과 아이를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고 결국 임신한 척 연기를 하다가 갓난애를 입양하기로 말을 맞춘 거야. 동서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짓을... 형님, 전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얘기해봐야겠어요. 그러자 동서는 거실로 뛰쳐나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꽉 잡았습니다. 동서, 제발 부탁이야. 날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비밀을 지켜줘. 나랑 그이가 이혼하지 않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 사이인지 동서도 잘 알잖아. 급기야 동서는 큰 소리로 오열하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동서의 한탄을 계속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동서와 아주버님이 임신 사기를 친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형님. 이 모든 걸 비밀로 하겠습니다. 정말이야? 고마워, 동서. 이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동서가 날 살려준 거야. 나와 남편이 무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은인이라고.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임신을 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생각을 하니 이해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겠습니다. 제 결심에 동서는 통곡을 하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 두 사람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었을 때 따뜻한 밥을 먹고 정신을 차렸답니다. 형님,
이제 저 만날 때는 실리콘 가짜배를 착용하지 마세요. 비록 한 달만 버티면 되긴 하지만 편하게 있으세요. 그럴게. 동서가 날 이해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처음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나저나 내년이면 저도 시부모님한테 임신 협박을 당하는 건가요? 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내가 장소를 나오면 동서한테는 심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더더욱 이 비밀을 지켜야겠네요. 여러 사람이 평화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컷 많은 말을 쏟아낸 저희는 비밀을 지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로 했답니다. 그날 이후 동서의 집에 이틀에 한 번은 꼭 들렀어요. 아주버님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걸 알고 불안해하긴 했는데 제가 믿어도 되니 걱정 말라고 연신 신뢰를 주었더니 편하게 웃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동서의 가짜 출산일과 입양일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서는 입양하기 일주일 전이라고 설렌다며 저를 집으로 불렀답니다. 형님, 마음이 어때요? 글쎄, 잘 모르겠어. 좋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해. 입양할 아이 얼굴은 보고 왔어요? 미혼모가 출산하고 바로 입양을 보내겠다고 불러서 가봤는데 아기가 너무 예뻐. 빨리 그 애 엄마가 되고 싶어.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뭔지 실감한다니까? 이야, 그 정도로 벅차군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저희는 작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점심상을 차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저와 동서는 깔깔거리며 웃고 떠드느라 누가 집에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부모님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너 뭐니? 다음 주가 출산일인데 배가 왜 얼쭉해? 어머님, 여긴 어떻게... 시어머니가 예전에 김치를 가지고 오셨다가 동서의 집에 아무도 없어 비밀번호를 문자로 받았던 게 기억나 문을 열고 들어왔던 거였죠.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말해봐. 너 벌써 애를 낳은 거야? 아니지. 애를 낳았으면 집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조리원에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을 거고. 저는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동서는 곧장 무릎을 꿇고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이와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했어요. 이거야, 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감히 우리한테 장손을 임신했다고 사기를 쳐? 우리 몰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를 입양해서 속여먹으려 했다는 거지? 너 오늘 초상 치를 줄 알아라, 이년아. 시어머니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반사적으로 나가 뜯어 말리려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밀어내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저도 이혼시키고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동서가 두들겨 맞는 걸 보고만 있어야 했답니다. 이었고 만신창이가 된 동서는 끝까지 죄송하다며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랑 살겠다고? 아들은커녕 임신도 못하는 패급 쓰레기를 우리대로 계속 봐달라는 거냐? 어머님, 정말 노력할게요. 꼭 아들을 낳을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널 한 번만 봐줬느냐? 자그마치 5년이다. 게다가 임신했다고 감쪽같이 속였으니 괘씸한 널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이혼서는 내가 알아서 네 친정에 보내주도록 하마. 아,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라. 너 같은 사기꾼 년한테는 한 푼도 주지 못하니까. 동서는 강제로 쫓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못 당하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비밀로 했던 저에게 벌이 넘어왔어요.
둘째 너 마음 같아서 쟤랑 똑같이 패주고 싶은데 임신해야 하니까 건드리지 않겠다. 너 우리 아들 아들 낳아라. 내 말 알아듣겠냐?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았답니다. 동서가 쫓겨나긴 했지만 아주버님이 절대 동서를 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해서 다시 집을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다정한 인꼬 부부이니 이 난관도 헤쳐나가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비껴나가 버렸어요. 시부모님이 동서와 계속 살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일렀더니 이혼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주버님께 따졌더니 기막힌 대답을 하더군요. 재수씨, 이래야 모두가 편해져요. 제 아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놔줘야 한다고요. 형님 걱정하는 척 하지 말아요. 아주버님은 시댁 재산 때문에 형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실망입니다. 아주버님은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위선자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 아내는 이미 만나서 이혼을 결정했으니까요. 그만 나가보세요. 저는 씩씩거리며 아주버님 집에 나와 동서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받지 않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충격도 큰데다 제가 도와드리지 못했으니 많이 미웠을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늘 동서가 마음에 걸려있어 사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지내는지 알고만 있어도 이러진 않을 테네 말이죠. 그리고 전에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시부모님이 저에게 아이를 빨리 낳으라고 부추기 시작했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한기를 올려버리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동서 말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욕을 하고 주말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들들 볶았답니다. 너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니? 네, 어머님. 요즘 저도 그 일도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네요. 뭐가 어째? 기회집료 주등에서 바쁘다는 말이 나온 거냐? 안 되겠다. 너 당장 회사 때려치워라.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하고 남편 내일 전화해. 그래 하루빨리 아들을 낳거라. 어머님, 이건 억지예요. 임신하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라뇨. 저는 회사에 자부심이 있어서 절대 그만두지 못합니다. 계집년여가 왜 이렇게 길어? 하라만 할 것이지. 나도 네 형님처럼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릴래? 잔말 말고 시킨 대로 해.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자기 멋대로라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제발 임신하라고 닥달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말을 꺼냈죠. 여보, 나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 그만 좀 괴롭히면 좋겠다고. 엄마가 당신을 괴롭힌 게 뭐가 있어?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고 아들 하나 낳으라는 게 괴롭힌 거야? 당신 편하게 먹고 살라고 조언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이지.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냐? 뭐야? 그럼 당신도 시부모니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내가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지금 형 상황이 저렇게 되어버렸으니 우리라도 빨리 손재를 안겨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제야 남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꼰대야?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분하는 사람이 어딨어? 왜 구분을 안 해? 아들이 집안에 대려 있는 건데 당연히 아들이 우선이지.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집안에 아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진짜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언제나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만 낳고 잘 살자며. 그리고 애 없어도 상관없다고 했었잖아. 결혼 안 하면 무슨 말을 못해?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이것저것 던져야 하는 거잖아. 이제 당신은 내가 잡은 물고기니까 하란 대로 하면 돼. 남편이 하는 말은
저에게 오만정을 떨어지게 하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제 손이 남편 뺨으로 날아갔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손찌검을 한 거냐? 한낱 계집 주제에 어디 남자 얼굴에 손을 올려?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을 똑같이 날렸습니다. 그의 밑바닥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부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답니다. 우리 이혼해. 당신 같은 꼰대의 나쁜 놈이랑은 하루도 못 살아. 그래? 그럼 너도 영수처럼 몸만 나가.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네 마음대로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말이야. 알아들어?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미쳤다고 몸만 나가냐? 이 집의 피해자는 나야. 그동안 있었던 일 가지고 소송으로 갈 테니까 당신도 준비하든지 마음대로 해.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부모님이 이혼 전담반에 꾸려서 준비할 테니까 박 터지게 싸워보자고. 나중에 후회하고 용서를 빌어도 자비 따위는 없을 줄 알아. 저는 그대로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걱정하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이혼 결심을 잘했다고 되려 칭찬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아들 출산 강요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셨고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동안 시부모에게 받아왔던 임신 강요 문자와 녹음한 통화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4주 뒤 남편과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변호사들의 변론으로 피 튀기는 싸움이 진행되었는데 남편 측은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대로 이혼하겠다고 하니 외도가 의심된다며 유책 사유를 저에게 넘겼는데 증거가 없었으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님이 시부모의 문자와 녹취록을 들려드렸더니 판사님은 출산 강요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 아들을 출산하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배상하라고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승을 거둬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어요. 만약 계속 참고 살았더라면 동서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걷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동서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어디 사는지 동서의 친구에게 전해들어서 연락하지 않고 갔답니다. 동서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나온 데다 친정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하며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손님인 척 우연히 온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일하셨어요? 지나가 들었는데 이런 우연히. 동서, 연기가 어설프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제가 많이 어설펐나요? 형님 친구분한테 연락해서 꼬치꼬치 물어서 왔어요. 뭐하러 찾아왔어? 이제 동서 시간도 아니고 남남인데. 이거 서운하네요. 저는 형님의 친한님처럼 따랐는데 남남이라뇨. 나 때문에 동서가 또 피해보는 걸 원치 않아. 여하튼 찾아왔으니 잠깐 앉아서 이 얘기나 하고 가. 요즘 서방님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의자에 엉덩이를 대자마자 이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혼했다고? 왜? 그때 내 가짜 임신을 비밀로 해서? 아니요. 형님 나가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다 못해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 인간도 시부모님하고 똑같은 거 있죠.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가 박힌 꼰대더라고요. 그런 인간하고 더 살아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소송으로 이혼했어요. 그랬구나. 동서도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저야 잠깐 그랬는걸요. 형님이 진짜 힘든 결혼생활 하셨죠. 또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나가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저 형님 찾아온 게 안부가 궁금해서 온 것도 있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안? 무슨 제안? 저 그 인간한테 위자료 왕창 뜯어냈거든요? 이 돈으로 카페를 차려볼까 하는데 혼자 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정신적 지주가 함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을 찾아왔어요. 정신적 지주? 내가 동서한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당연하죠. 제가 결혼해서 모든 게 후회되는데 딱 하나. 형님을 만난 건 진짜 잘했더라고요. 사실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매질을 당할 때 아무것도 못했던 것도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에이, 나였어도 아무런 저항하지 못했을 거야. 동서는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형님, 저랑 동업해요. 카페 차려서 시댁 인간들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고요. 동서, 나 돈 없어. 동업할 파트너를 구하러 온 거라면 잘못 온 거야. 아니요? 아주 잘 찾아왔어요. 누구도 형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사업 자금은 저한테 충분히 있으니까 돈 걱정 마시고 무조건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형님은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희미한 미소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래, 하자. 동서가 날 구제해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 그리고 우린 잘 통하니까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역시 형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좋아요, 그럼. 시장일부터 그만두시고 바로 가게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해요. 그래서 동서는 바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저와 상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좋은 자리에 가게를 얻게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를 들이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저렴해 가격의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니 손님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제대로 잡은 저희는 배달까지 영역을 넓혀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멧을 쓴 배달기사가 저와 동서를 보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기사님, 왜 그러세요? 얼른 배달의 커피 받으세요. 그러자 배달기사가 헬멧을 벗고 얼굴을 보였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요. 여보, 잘 지냈어? 형수랑 여기서 카페를 하고 있었구나. 뭐야, 당신? 사업은 어떻게 하고 배달을 하는 거야? 망하기라도 한 거니? 그게 사실은 당신하고 이혼한 뒤에 우리 집 난리가 있었어. 아버지가 사업은 작은아버지 보증을 서줬는데 완전히 망해서 도망가셨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했지.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빌린 돈이 수십억이라 아버지 재산이 다 넘겨줘도 모자라. 형이랑 내 사업을 접고 겨우 갚아드렸어. 둘째 형과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참 착하다. 여보, 나 그동안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언젠가 만나면 꼭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할 말이 뭐가 남았는데? 해봐. 여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나도 지금은 아들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당신한테 아들 낳으라는 소리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전 남편의 애절한 눈빛을 보니 복수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늘이 알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벌을 주었으니 매우 만족했답니다. 내가 미쳤다고. 나는 네 집 식구들이랑 토역기겠니? 당신은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그리고 남편은 하늘이라고 했지? 참, 꼰대 자식이 거짓골이 되니까 아쉬워서 전 마누라한테 얹혀 살고 싶은가 보지? 난 죽었다가 깨어나도 당신 같은 위선자랑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배달이나 하셔.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더 들어봐봐.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당신이 없으니까 진짜 많이 그리웠다고.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어? 전 남편이 계속 치근덕대자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야, 너, 내 동생한테 떨어져.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은 너 같은 놈이 내 동생한테 집적되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앞으로 나타나지도 마. 형수님,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 저희 좀 밀어주세요. 저 이 사람 없이 사는 거 너무 괴로워요. 그러자 동서가, 아니, 저희 언니가 전 남편 따귀를 세게 올려쳤습니다. 어찌나 셌던지 짝소리가 카페에서 메아리가 쳤답니다. 이 자식이 왜 이렇게 혀가 길어? 경찰에 신고해 줄까? 형수님,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하셨네요. 당연하지. 너희 집구석에 하도 시달리면서 살았더니 강심장이 됐다고. 또 처맞기 싫으면 당장 꺼져. 우리 카페에서 나가란 말이야. 알겠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를 다시 만나고 말 거라고요. 그러기만 해봐.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하는 건 물론이고 배달 기사님들한테 네 사진을 뿌리고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금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것도 못하게 해줄 거라고. 그러자 전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수긍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카페에서 나갔네요. 언니, 진짜 멋있다. 카리스마 장난 아니던데? 이게 다 내공이라는 거야. 저 인간 집구석에서 하도 많이 당했더니 겁이라는 게 없다고. 저 자식이 또 찾아오면 진짜 끝장을 내줄 거야. 그런데 언니, 형부 아니, 저 인간 형 소식은 들었어? 왜 물어보지 않은 거야? 그게 사실은 네가 쉬는 날 가게에 왔었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조금 전 저놈이랑 똑같은 소리 하더라. 그런데 미쳤냐? 시부모랑 똑같이 나를 가차없이 버린 놈이랑 다시 시작하게. 따귀를 10대나 갈기고는 내쫓아버렸지.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말 좀 해주지 그랬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어쨌든 저 형제들은 제대로 망한 데다 시부모도 시골에서 지금 남의 반 농사일을 하면서 입에 푸시라고 산다더라. 모든 게 인과응보지.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추락을 모두 들었더니 막혀 있던 속이 뚫려서 엄청 시원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언니는 계속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각자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두 사람 다 재혼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더러운 꼴을 봐서 그런지 결혼이라면 학을 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 사연의 글은 마쳐야겠네요. 혹시 아직도 아들 출산 강요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이야기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